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히틀러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관이었어요. 세관이었는데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는 해요. 폭력을 막 저지르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하고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근데 어린 시절 히틀러는 공부도 못하고 약간 문제아였고, 학교에서는 본인은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 했다 그래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화가를 만드는 그 아카데미에서 2번이나 이제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후 스틸러의 삶은 그냥 무의도식하게 돼요. 허풍이나 치면서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난 미래의 화가야 하면서, 심지어는 중간에 이제 영장이 나오는데 군대 가라고,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녀요. 도망다니지만 또 오스트리아를 떠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제법 있는데 그 유산을 24세에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24세까지 오스트리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4살이 되자 돈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떠나죠. 그러니까 사실 군 문제 때문에 떠난 거죠. 지금까지에서는 전혀 삶의 변화가 앞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히틀러는 정말 역사의 이름은커녕 그냥 찌질한 사람의 하나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히틀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에요. 전쟁이 히틀러에게 기회를 줘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전쟁은 독일 민족주의를 내건 전쟁이거든요. 독일 민족, 슬라브 민족, 민족과 민족이 충돌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히틀러는 이 전쟁을 정말 반겼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군대 안 가지고 도망 다녔잖아요. 본인이 자원 입대를 해요. 독일의 자원 입대를. 독일 사람도 아닌데 독일 군대에 정의감에 불탔고 정의감에 불타서 자원 입대를 하게 돼요. 당시 히틀러는 연락병이었대요. 총알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전방과 후방을 직접 오가면서 그 전력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연락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철십자 훈장을 2급, 1급에서 각각 2번을 받아요.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난 독일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겠죠. 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학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요. 네. 이 혼란이 사실은 히틀러에게 기회가 돼요. 이 찌질했던 히틀러지만 군대에서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줬잖아요. 군인이었던 히틀러에게 하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히틀러를 노동자 사회당에 투입을 하는데 뿌락치로 보낸 거예요. 예. 가서 이제 동태를 파악하고, 거기 갔던 히틀러가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막 떠들 거 아니에요. 뭐 정치는 이래야 된다, 뭐 노동자는 이래야 된다. 원래는 조용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떠든 거예요. 열변을 토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뿌락지로 들어가서 관찰만 하려고 하다가 못 참고. 도대체 말이야, 이런 엉터리들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지금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되게 말을 잘하네. 그래서 곧 여기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때 주모가 받아서, 우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어. 와봐. 또 딴 데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대중선동가. 그렇죠. 대중선동가가 돼가는 거죠. 사실 히틀러가 이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잘한 건 이거 하나예요. 바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너무나 천부적이었고 이거 하나만큼은 히틀러가 가진 능력이었던 거죠. 당시 그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들고서 그냥 읽는 거죠. 중얼중얼 읽으니까 다 재미가 없고 다 딴 생각하다가 끝나면은 와 박수치고 이런 상황인데, 히틀러만 올라가면 무대가 불이 막 타는 거야. 막 열정에 불타게 되죠.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고양돼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다 일어나서 만세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연설을 하게 된 사람이네요. 이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요.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주목을 해서 왜 얘기 안 하지? 뭐 거의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주 조용히 시작을 해요. 차근차근하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다가 착착착착착착 올라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막 쓰러지면서 머리가 흔들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떠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와 하면 또 탁 떨어져서 다시 또 착착착 하면서 히틀러는 그때 한두 장 종이만 가져갔고 여기에다 이렇게 키워드만 몇 개만 가지고 쓰고 키워드에 줄쳐놓고 이것만 들고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었대요. 그냥. 일단 이 연설을 분석한 사람들 말로는 핵심은 단순할 것. 그렇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한 개, 두 개고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도 작가님께 말씀하셨던 혐오의 감정을 입혀주면 돼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할지. 뭔가 불편감을 주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지적만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정권의 저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있었는데 지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이 뒤에서 다 농간을 쳐가지고 우리 국민과 군대를 분열시키고 히틀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전쟁에 진 이후에 협정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협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땅을 뺏기고 그다음뿐만 아니라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라고. 근데 그 배상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어요. 당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독일은 붕괴된 상태라서 돈을 뭐 주기는커녕 지금 이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너희 줄 때까지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할 거야. 그리고 군대를 보내요. 너희 배상금 줄 때까지 우리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독일 국민이 정말 완전히 빡 치는 거죠. 야, 이걸 독일 군인이 그냥 막고 있냐? 싸워야지. 우리 정부는 뭐 하나?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이제 히틀러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절호의 시점이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계속 나오겠지만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 정치적, 역사에 대한 뭐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연설은 잘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쭈뼛거리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캐릭터죠. 시원치 않게 기획되고 그냥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은 쿠데타는 진압당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게 기회가 돼요. 사실은 사실 반역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뭐 엄청난 중벌을 받는데. 보통은 이걸로 끝나죠. 정치 인생이 끝나게 돼야 되는데 쿠데타에 실패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판이 진행되죠. 이 재판을 이용하죠. 거기서 또 언변이 그래, 이거 내가 다 주동한 거야. 내가 다 한 거고 나는 새로운 독일을 원했고 지금 봐봐. 이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나한테 권력을 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러자 오히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막 나라가 지금 엉망이고 개판이 됐는데 쿠데타가 마음속으로는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했는데 자기를 인정했어. 인정하고 난 후회하지 않는다. 저게 적은 나의 동지죠. 결국 법원이 결국은 여기 극형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5년형을 선고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전국에서 팬레터와 꽃다발이 수북히 쌓이고 간수들이 큰 방을 마련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5년을 다 살지 않고 1년 9개월 만에 나와요.